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일반화된 후크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전단 응력은 작용을 하지 않고, 다음에 축 방향으로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만 작용하는 이러한 3축 응력 상태에 있다고 했을 때, 일단 각각의 응력이 지금 인장 방향으로 다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는 팽창을 하게 될 건데, 따라서 우리가 전체 팽창이 있어서, 만일에 우리가 가장 쉬운 시그마 X만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응력이 작용을 하는 방향으로 어떤 하중이 작용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 그러한 하중에 의해서 이러한 재료는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X축 방향이 아닌 Z축이나 Y축 방향으로는, 다음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한 길이들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어떤 재료물 성치로 나타낸 것이 여기에 이 V자처럼 생긴, 엄밀하게는 그리스 문자 누로 표현된 부하송비라고 할 수 있고, 즉 마이너스 엡실론 롱기투디널을 양변에 나누면, 결국 마이너스가 이거 누라고 하는 것은 길이 방향, 즉 어떤 하중이 작용한 그 방향에 대한 변형률 분의 다른 쪽 측면의 변형률로 정의가 되는 것이 부하송 비였고, 또한 우리는 후크의 법칙에서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응력과 탄성 계수와 연관이 있는데, 즉 시그마는 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 입실론은 시그마 나누기 탄성 계수 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재료를 줄어드는 방향에 있어서 줄어드는 비가 입체 형상이기 때문에, 어떤 Y축으로 줄어드는 B와 Z축으로 줄어드는 B가 만일에 같지 않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등방성 물질이 등방성이 아니고 이방성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현재 우리가 가정으로 제시를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공식이 유도가 되는 것은, 일단 포화송비 누가 어떠한 방향으로도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가정인 등광성 물질로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유도할 다음 아래에 파란색 박스로 된 이러한 후크의 법칙을 유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우리가 처음 재료역학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가정이 재료역학이 끝나는 그 부분까지 모두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어떤 호모지니어스하고 아이소트로픽 머테리얼인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다음에 공식으로 유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것보다 더 일반화된 후크의 법칙은 부하성비도 뭐 다 다르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서 유도를 한 책들도 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엄밀하게 그러한 것은 또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뭐 탄성학이라든지 연속체 역학에서 다루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다음에 두 개의 가장 기본적인 후크의 법칙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다음과 같이 3축 응력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X축 방향의 변형률만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X축의 상의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을 모두 중첩을 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시그마 x에 의해서 그 변형된 부분에 대한 변형률을 우리가 이제 입시노 x 프라임이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이 관계식에 의해서 그냥 입실론 x 프라임은 이제 2분의 시그마 x로 되고 이제 시그마 y에 의해서 이제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부하송 레이티오에 의해서 그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시그마 y에 의한 그 x축 방향의 또 변형률은 다음에 값을 이제 더해줘야 할 것이고 또한 이제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만일에 늘어났다라고 하면 이제 이 값은 이제 빼주는 값이 되게 될 것이고 동일하게 이제 z축에 의해서도 z축 방향의 시그마 z에 의해서도 우리가 이제 부하성비가 이제 모두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누 곱하기 2분의 이제 시그마 z가 되게 되고 결국 이제 시그마가 아니고 입실론 x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개를 모두 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탄성계수 2분의 1은 동일한 공통인수이므로 이제 밖으로 따로 빼서 표현을 하면 이제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 x 마이너스 누의 시그마 y 플러스 시그마 z로 표현할 수 있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입실론 y, 입실론 z도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삼축 응력 상태에 있어서의 이제 일반화된 그 후크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떤 순수 전단 응력 상태만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 앞서 우리가 이제 그 시그마와 다르게 타우 xy와 그리고 뭐 타우 yz, 타우 xz가 만일에 뭐 동시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각각은 서로에 대해서 이제 별개의 값이고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결국 타우 xy에 의해서는 이제 감마 xy만 발생을 하고 타우 yz에 의해서는 이제 감마 yz만 발생하고 타우 y xz에 의해서는 감마 xz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이제 전단 응력에 대한 그 후크의 법칙은 타우 xy는 그 전단 계수 혹은 이제 뭐 횡탄성 계수 g 곱하기 감마 xy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각각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어떤 시그마와 타우도 서로 별개이고 타우가 시그마에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일반화된 후크의 법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도 이제 누가 모두 이제 동일한 값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등방성 재료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했을 때 이러한 식으로 공식이 유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뭐 누가 다르다라고 하면 만일에 이쪽 부분은 그냥 누 y 시그마 y 그리고 뭐 z축 방향의 부하성비가 다르다라고 하면 뭐 누 xz 시그마 z 등으로 뭐 표현을 해서 식을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또 그렇게 가면 너무 복잡한 식이 되기 때문에 그 재료역학에서는 그냥 이제 일반화된 후크의 법칙이라고 하면 이제 다음에 공식만 있다라고 이제 뭐 암기를 하든지 유도를 하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평면 능력 상태에 있어서의 이제 우리가 일반화된 후크의 법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플레인 스트레스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그마 z가 0이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시그마 z 부분을 이제 소거를 하게 되게 되면 결국 입실론 x는 이제 시그마 z 부분만 빼면 이제 다음과 같이 되게 될 것이고 입실론 y도 시그마 z를 빼면 다음과 같이 입실론 z도 시그마 z를 빼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냥 시그마 Z만 빼면 다음과 같이 유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평면 응력 상태에 있어서는 이제 타우 XZ, 타우 YZ도 모두 0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타우 XY만 남게 되므로 이제 감마 XY에 대한 것만 이제 고려를 하면 되겠고, 일단 이제 위에 나온 이 식이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아래의 식은 이제 위의 식에서 우리가 시그마 X를 유도를 하면 1-누 제곱분의 2 곱하기 이제 입실론 x 플러스 누의 입실론 y가 되게 되고, 이제 입실론이 아니고 시그마 y는 1-누 제곱분의 2 곱하기 이제 입실론 y 플러스 누의 입실론 x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뭐 타워 xy는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각각의 뭐 전단 응력 길이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제 타워 xy는 g 곱하기 감마 x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에 우리가 평면 응력 상태에서 또 이제 전단 응력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바이액시얼 스트레스 상태가 되게 될 것이고, 그 경우는 그냥 이제 이 타우 XY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이 소거를 하고 남은 이 부분이 이제 이축 응력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이제 이축 응력 상태에 대한 후크의 법칙이 되겠고, 이제 유니액시얼 상태에서는 다시 이제 입실론 y를 이 식에서 제거를 하면 결국 입실론 x는 2분의 시그마 x가 되게 되고, 그리고 입실론 y와 입실론 z는 마이너스 2분의 누 시그마 x, 그리고 이제 시그마 x는 2의 입실론 x로 그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순수 전단 상태 같은 경우는 그냥 입실론이 아니고 이제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가 모두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z는 0이 되게 되고, 그냥 이제 감마 xy에 대한 것만 이제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구리로 된 이러한 사각바가 이제 그림과 같이 이제 각 그 면에 일정한 그 뭐 이제 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제 압력을 뭐 받는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제 메가파스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뭐 일정한 압력을 다음과 같이 받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하중이 이제 적용되기 전 초기 길이 값이 이제 A가 300mm, B가 50mm, 그리고 두께 T가 이제 20mm였고, 이러한 이제 하중들이 작용을 해서 이제 변화된 길이 A', B', T'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고, 탄성 계수의 값은 120GPa, 부하성비는 0.34로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좌표축을 도입을 하는데, 일단 A 부분을 이제 A 부분에 대한 것을 즉 이제 이렇게 수평축을 X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수직을 Y라고 하면 이제 T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Z축이라고 하면, 일단 이제 800메가파스칼이 이제 그 시그마 X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그마 Y는 현재 이제 마이너스, 즉 이제 압축 방향으로 이제 500메가파스칼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그마 Y는 마이너스 500메가파스칼, 그리고 현재 이제 전단 응력은 작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0, 그리고 시그마 Z도 이제 0으로 둔 상태에서 이제 일반화된 후크의 법칙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평면 응력에 대한 그 일반화된 이제 후크의 법칙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되는데, 아마도 이제 이 책에서는 그냥 그 일반화된 후크의 법칙으로 이제 풀이가 진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입실론 X는 이제 시그마 Z가 이제 0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소거를 해서
물론 이제 이 부분을 0으로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뭐 계산을 해도 되겠고, 따라서 이제 각각의 주어진 값들을 이제 대입을 하면 이제 0.00808이 이제 x축 방향의 변형률로 계산이 되게 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식만 이제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풀리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변형률로 구한 것이고 이제 변화된 길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변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제 우리가 변형된 길이 분의 원래 길이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A 프라임 같은 경우는 원래 길이에다가 다시 이제 변형률이라는 것이 변형된 길이 나누기 원래 길이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 길이를 나눠줘야 변형된 길이가 산출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식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변형된 길이 값은, 즉 이제 A 부분, 즉 이제 X축 방향의 변형된 길이는 302.4mm이고, 동일한 방법으로 B 부분은, 즉 이제 이 부분을 뭐 랭스, 이 부분을 이제 폭이라고 하게 되면, 폭은 50에서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49.68로 줄어들었고, 이제 T 프라임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22였는데 그 19.98로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또 다루겠지만, 우리가 최적 팽창 관점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일단 뭐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개의 값을 이제 모두 곱한 것이 이제 부피가 되게 될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변형된 후에 이제 부피가 이제 더 큰 값이 이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어떤 그 인장력이 더 큰 값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최적은 이제 팽창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